B에는 췌장, 팬크리어스하고 비장, 스플린 두 가지 장이 속해 있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양쪽 폐에 의해서 감싸 있다고 그랬죠. 간은 횡격막 아래에 우측으로 붙어 있습니다. 췌장이 간 밑에 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고 꼬리 부분에 이렇게 비장이 있습니다. 췌장은 이자이고요. 비장은 지라입니다. 간이 있고요. 여기에 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위가 췌장과 비장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은 췌장의 머리 부분만 약간 보이고 비장도 뒤쪽 부분만 약간 보이는 그런 상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췌장의 구조. 길이는 약 15cm 정도 됩니다. 췌장액을 하루에 2리터 분비합니다. 췌장이 하는 일 중에는요, 소화액을 분비를 하는데 왜 분비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을 소화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로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혈당을 조절을 합니다. 췌장 중에서 중요한 호르몬 인슐린의 혈당 조절 기능은 혈당이 낮으면, 혈의 당이 모자라면 췌장에서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서 간으로 보내가지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당이 높으면요, 혈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보내가지고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B의 기능.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 B에는 비장, 스프린하고 췌장, 팬크리어스를 포괄합니다. B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운화 기능이 있습니다. 비주 운화, 트랜스포테이션 기능입니다. 소장 중에 12지장, 12지장을 포함한 공장, 폐장, 그 소장에서 소화 흡수된 영양분을 변화시켜서 만든 수곡정미를 폐로 보낸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 이 분문을 통해서 위로 들어가서 위는 위액을 분비를 해가지고 부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암죽으로 만들어서 여기 유문을 통해서 소장 12지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12지장에서부터 이제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간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담관을 통해서 이렇게 12지장으로 보냅니다. 반면에 이 췌장은 이 췌관을 통해서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해서 12지장으로 보내서 이 담즙과 췌장 소화액이 함께 음식물을 소화합니다. 그런데 이 췌장은 그 소화된 영양소, 수곡정미를 흡수를 해서 1차적으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보냅니다. 그럼 간은 소설 기능, 소통과 발설 기능을 통해서 폐로 보내줍니다. 그것이 바로 췌장의 운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승 기능이 있습니다. 비기주승, 비의 승청 기능으로 깨끗한 것을 올려 보내는 기능으로 수곡정미를 폐로 올리고 심과 폐로 하여금 수곡정미와 청기로 기혈을 생성케 해서 온 몸을 영양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 외에도 상승 기능은 우리 몸에서 처지는 것, 내려앉는 것을 올려붙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안검하수, 눈꺼풀이 처지는 거, 또 위하수, 우리가 하수자 붙은 것들, 자궁하수, 타랑 이런데 비의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침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비의 기능은 습을 주관합니다. 비는 체내 조직의 수분을 흡수하여 운송 배설하고 체내 수액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주습, 몸에 습이 너무 많으면 내려보내고 적으면 많게 하고 그런
기능이 습을 주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몸이 무겁다 이러면 우리 습의 문제입니다. 비로 다스려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관절이 붓고 아프고 뒤틀리고 하는 것은 다 이 습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무릎 관절은 습이 지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는 기육과 사지를 주관합니다. 기육은 살을 의미합니다. 살, 우리 몸의 살, 기육이라고 합니다. 사지는 우리 네 팔다리인데 손발이 찬 사람, 사지가 찬 사람들은 비의 기능을 돕도록 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비의 기능은 혈액의 통섭을 주관한다. 비주 통혈, 통혈 기능인데요. 이것은 췌장과 비장 중에서 비장의 기능에 속합니다. 비출혈, 코에 출혈이 생긴다든가 위출혈 또는 혈변이 있다든가 또는 하열이나 북루 같은 이것은 비의 기능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혈관으로 흐르는 혈액은 어디서든지 그 혈관을 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 나오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것이 비장의 통섭 기능입니다. 비는 입으로 개교를 합니다. 입으로 열립니다. 몸 안에 췌장과 비장은 외계를 볼 때에 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상태가 입술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촉촉하고 윤기가 나는 사람들은 비의 기능이 충실하다고 보고요. 입술이 갈라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경우는 비의 기능 실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의 액은 군침입니다. 군침은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침입니다. 이것은 군침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항상 우리 입안에서 혀 밑에서 나오는 침 타액은 신장, 키드니가 주관을 합니다. 자, 비장의 기능 보겠습니다. 비장 스플린은 왼쪽 갈비뼈 아래 위에 뒤쪽에 위치하며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기관입니다. 비장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돕고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나 항원 등을 걸러내며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하는 역할을 비장이 합니다. 비의 병증, 비와 위는 표리 관계이므로 병증도 함께 나타난다. 위는 수곡을 수납하고 음식을 받아들이고 비는 그 운하, 운송을 주관하므로 비위의 징후는 운하 기능이 실조되면은 비위의 병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는 스스로가 습하기 때문에 조를 좋아합니다. 습이 너무 많으면은 비토가 정체가 되며 비가 생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너무 생각을 깊이 많이 해도 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장에 통혈 기능이 있어 출혈을 막는다고 그랬죠. 비병증의 진단. 비의 생리 기능은 소화 흡수한 수곡 정미를 온몸으로 보내 자양하며 혈액을 고섭하고 후천의 기의 근본입니다. 비의 병증은 소화가 되지를 않는 몸을 영양하지 못하면 비병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침을 할 때에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안을 살짝 둘러봤을 때 통증을 느끼면은 비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과식했다든가 소화가 안 됐다든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병들 중에 맨 먼저 치료해 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비위병입니다. 침을 할 때는 반드시 비위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비는 중앙토,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비의 모는 심, 하트입니다. 화생토, 그래서 비의 어머니는 심이고요. 토생금, 비는 폐와 모자 관계입니다. 상생 관계에서는 비가 심, 하트와 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극 관계에서 보면은 중앙토는 간, 목이 극을 합니다. 간이 극을 합니다. 비를. 이 비는 신, 키드니, 수를 극을 합니다. 이깁니다. 이런 상극 관계와
이런 상생 관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은 것은 침을 할 때에 어떤 분이 소화가 안 됐거나 비위가 좋지 못한 경우, 얼굴이 노라면 이 사람은 비위에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위가 좋지 못할 때, 이때에는 비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튼튼한데 어머니인 심 하트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해서 자녀를 돌봐주지 못할 때 비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긴 심을 먼저 치료해 주면은 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극 관계로 가서 보면요, 비는 이상이 없는데 간이 문제가 생겨서 비를 괴롭히기 때문에 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간을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는 저절로 고쳐집니다. 비의 상생 상극 관계를 보았습니다.